여러분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래도 이 근래에 했으니까 플러스 수업을 해도 좀 고칠만 한데 삼각함수는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지. 삼각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있는 첫 번째 유형 문제 14번 문제. 시초선 동경 이런 말이 나오는 문제죠. 시초선 OX와 동경 OP의 위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동경 OP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이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웬만해서는 얘는 안 건드릴 거예요. 얘가 뭔데요? 시초선. 처음 선이라는 뜻이에요. 얘부터 측정할 거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다른 시계바늘 하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P라는 점, OP라는 관계선이 다음과 주시한다. 이렇게 처음에 있는 바늘이 돌아갔다. 동경. 그러니까 동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이 둘이 이루는 사이각이 135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135도라고 나왔다고 해서 저 동경이 이루는 각은 135도야 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건 일종의 특수각인 형태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 각을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몇 바퀴인가를 돌고 나서 갔다라고 표현하고 했어요. 자, 기억나요? 저 동경의 일반적인 각, OP라는 반직선, 이 동경, 얘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한다? 360도 곱하기 n. 이거 무슨 뜻? 회전. 회오리. 회전했다고 하는 거고, 이 n은 참고로 정수입니다. 플러스 지금 표시된 각 135도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각입니다. 여기 n자리에 정수 0, 1, 2, 3, 4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들을 넣어서 다음 보기 중에 몇 번이 가능하냐라는 문제예요.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 다음은 물론 2번, 아니 3번이라고 하는데 얘에다가 아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결국은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135도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얼마냐? 4분의 8이 마이너스 뭐라고? 2파이 플러스 4분의 225도인가요? 나올 거 아니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이렇게 나올 건데요. 반대로 찾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에 있는 마이너스 935도 이거를 혹시 반대로 이런 꼴로 고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 숫자에다가 점수를 하나씩 넣어서 보기 중에 하나 쓴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반대로 1번에 있는 거를 고쳤더니 이 뒤에가 135도가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음수일 때가 조금 거시기는 한데 935 나누기 360 할 수 있겠죠? 너무 숫자가 크긴 하지만 360의 배수의 중에 하나인 2를 이용하면 720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5, 1, 2냐? 맞아요? 나 더 빼기 안 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방금 쓴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 935라고 하는 숫자를 360 곱하기 2와 플러스 215라고 쓸 수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쵸? 지금 쓴 건 여기잖아. 목과 나머지 이용해서. 그쵸? 목과 나머지. 근데 지금 찾고 싶은 건 마이너스 935도니까 마이너스와 한다면은 일단 여기를 마이너스 2로 고치고 여기로 마이너스 215도 고치면 되긴 할 텐데, 이러면은 내가 찾고 싶은 건 플러스 얼마인데 이건 마이너스 얼마 나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걸 여러분이 그 로그에서 음수 모양일 때 정수 부분 찾기, 소수 부분 찾기 할 때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215도 요 사이에 마이너스 360 플러스 360 시키시면 돼요.
로그에서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음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x는 마이너스 2.4야 라고 할 때 정수 부분 얼마야? 소수 부분 얼마야? 라고 할 때 이게 마이너스 2 빼기 0.4랑 똑같은 같은 뜻인데 이 사이에 뭘 넣어라? 빼기 1 더하기를 넣어라 이렇게 말고 그치? 이 앞에 요 계산해서 마이너스 3 뒤에는 플러스 0.6이잖아.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은 0.6이야 하듯이 비슷하게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사이에 하나 껴서. 그러면은 앞에 이만큼이 뭔지 알겠어요? 이만큼 360을 두 번 빼고 한 번 더 빼라는 뜻이니까 그치? 360을 총 3번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더 쓰면 이제 360 빼기 215니까 이게 얼마냐? 145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45도에 해당하는 각이죠. 지금 이 그림에 존재하는 130도라는 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14번 문제는 지금 이렇게 푸니까 빠르게 할 거예요. 확실히 일반각 모양이 다음과 같으므로 여기다가 숫자 하나씩 딱 넣는 거죠. 어차피 보기 값이 그렇게 큰 값이 아니기 때문에 1, 2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보면 답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닐 때, 그게 아니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닐 때는 지금처럼 고친다는 거죠. 목과 나머지 개념을 이용해서. 대신에 음수일 때는 한 번 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다시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14번 문제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다. 그럼 세타는 과연 몇 사분면의 각이냐? 되게 문제가 친절하다, 야. 너희가,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몇 사분면의 각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답이 한 개가 아니에요. 이거 얼마 전에 그 플러스 수업할 때도 답이 3개가 나오는 게 있었는데 하나만 쓴 친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 일단은 2세타라는 동경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2세타에 해당하는 어떤 동경, 각 2세타에 해당하는 어떤 동경이 있을 거다. 그 동경이 여기에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3, 4분면에 있다는 게 물론 그림상으로 이렇게 있다는 뜻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2세타가 딱 요만큼이야 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봤던 것처럼 2세타가요 이렇게 한 3바퀴쯤 돌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2세타가 3, 4분면에 있어야 뜻은 2세타를 계속 돌려서 결국 멈춘 곳이 3, 4분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럴 때 그럼 세타 이거의 절반만큼이 되겠지? 얘가 지금 뺑글뺑글 돈 거 반만 가면은 어디에 멈추냐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느낌이 알 것 같아요? 여기서의 문제의 포인트는 3, 4분면이라는 각을 어떻게 표현하지라는 거죠. 3, 4분면 지우지 말 걸 그랬네요. 자 다시 한번 3, 4분면은 여기가 3, 4분면인데 동경이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멈추면은 여기가 180도 이거 이해가죠? 아직 후두법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유튜브 쓸게요. 조금 더 돌아가서 이렇게 멈추면 여기 270도 이해가죠? 그럼 3, 4분면이라고 하는 것이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거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맞긴 맞죠? 어쨌든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어서 3, 4분면이긴 하지만 이게 한 10바퀴 돌고 이 사이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것까지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 앞에 항상 얘를 붙인다가 포인트입니다. 이 앞에 360이 몇 번 돌고 나서 180도 가던가 아니면 360이 몇 번 돌고 나서 270도 가던가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2세타가 있다는 뜻이죠. 이해가나요? 단순하게 2세타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아요만 쓰지 않고 항상 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곱하기가 더 있다는 것을 넣으시면서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면 2세타는 그렇죠. 한 바퀴를 돌고 여기 멈추든 두 바퀴를 돌고 멈추든 그런 걸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2세타로 양변을 2로 양변 왼쪽, 가운데, 오른쪽 모두를 2로 넣어버리면 세타의 범위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세타의 범위.
2를 나눴으니까 얘는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일 거고요. 오른쪽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이게 얼마야? 135도인가요? 나올 거예요. 이제 뭐 할 차례일 것 같아? 이 n은 정수이므로 n에다가 0이나 1이나 2나 쭉 대입하다 보면은 이 세타가 위치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왜 두 군데밖에 안 나오냐? 말하면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해볼까? 여기다가 0부터 넣어서 0? 아이씨 1부터 할까? 1부터 넣어서 요 전체 각이 360도가 될 때까지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넣으면 30도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N에다가 1과 2 두 개만 대입하면 돼요. 이게 말하면 좀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렇게 말아주세요. 이 각이 360도가 될 때까지 N에다가 1, 2, 3, 4 넣는 거야. 딱 거기까지만 넣으면 돼. 1부터. 그리고 그 큰 숫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2 대신에 0을 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한 바퀴 안 뜨시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울게요.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해서 N에다가 1부터 언제까지 넣어라? 이 각이 360도 될 때까지 넣어라. 이해가 되는 말인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언제까지 넣어요? 했을 때 이 각이 360도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N에다가 1과 2만 대입하면 되는데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N이 1이라는 얘기는 180도 더하기 90도니까 270도보다 크고 세타가 180도 더하기 135도니까 이걸 봐요. 315도가 샀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어딘지 알겠어요? 이거 여기 있습니다. 270도와 315도는 여기니까 요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타라는 각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몇 사분면? 4사분면이죠. 그 다음 N에다가 2를 대입하면요. 2를 대입하면 이게 이제 360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360도는 다시 그냥 처음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냥 쉽게 0도랑 같은 거 같잖아. 그렇지? 굳이 360이라고 안 쓰고 0도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더 쉽게 계산하려면. 그래서 왼쪽은 그냥 90도라고 해도 상관없을 거고요. 오른쪽은 130도입니다. 이거 어디겠습니까? 이게 90도니까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동기에 멈춘다는 얘기가 되겠죠? 90도와 130도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 4분면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 4분면 또는 4, 4분면.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카메라에 오랜만에 찍는 것 때문에 글씨를 좀 크게 쓰다 보니까 면을 두 개밖에 못 쓰네? 보통 세 개 쓰는데. 이렇게 오늘 많이 안 푼다고 했습니다. 많이 안 푸는 만큼 밀린 것 좀 팍팍 하세요. 세 번째 유형 20번 문제. 이게 호도법이 이제 나오는 문제군요. 호도법은 되게 쉬운 문제죠? 실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아마 틀리는 식은 없을 것 같아요. 호도법을 60부분으로 고쳐라. 기본 계산은 뭐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같은 거야 라는 거였지.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같은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요 변화하는 거 연습을 좀 하라고 했는데요. 기억이 날까요? 예를 들어서 1번에 있는 315도를 라디안으로 볼 수 있겠냐고요. 비례식을 쓴다고 보면 되거든. 모를 때는 비례식. 몰라? x 라디안 이렇게 상관없어. 비례식. 뭔 비례식? 파이 대 180은 x 대 315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도 돼. 파이 대 180은 x 대 315. 그러면 180 곱하기 x가 315 파이가 되겠네. x가 뭐야 하면은 180분의 315 파이. 이게 답이 아닌가 이게. 전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 모르겠으면 이렇게 비례식 세워도 돼요. 뭐 좀 더 익숙한 친구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필수로 암기해야 될 중에 뭐가 있냐면은 6분의 파이 라디안이 30도 기억납니까? 4분의 파이 라디안이 45도 그리고 3분의 파이 라디안이 60도야 라는 이 기본적인 세 특수각을 좀
활용이 가능한 친구들은 315도에 45도 더하면 360도거든요? 그쵸? 여기다 45도만 더 더하면 360도잖아. 그게 뭐야? 2파이 아니겠어? 파이가 180도면 2파이가 360도겠지. 여기서 45도만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45도가 뭡니까? 4분의 파이죠?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 4분의 7파이. 뭐 이렇게도 상관없고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정 모르겠으면 비례식을 세워도 되고요. 뭐 지금처럼 특수값을 적당히 이용해도 되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례식이 제일 안전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답이 이제 3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은 맞고, 그치? 2번에 보면은, 아니 3번만 할게요. 이건 쉬운 문제니까. 마이너스 690도가 마이너스 4분의 11파이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요거 익숙한 사람들, 요거 11배 하면 되잖아. 3분의 11파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치? 3분의 11파이가 요 11배잖아. 11배면 660도가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붙여봤자 마이너스 660도고요. 그쵸? 얘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30도를 몇 번 곱해줘야지 690도가 되지? 라고 하면 23번? 그치?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23파이가 되는 거죠. 라디안으로 붙이면 이렇게 붙여야 이렇게 붙이는 말이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적당히 활용해서 계산 뭐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으니까 요건 문제가 없을 거고, 오늘 배우는 거의 제일 메인 포인트는 아마 저 유형 4번과 5번 이 두 가지일 거예요. 동경의 위치.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같은 거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인데, 이 동경의 위치 2사분면이 있다. 뭐 근데 6세트 하면 일치한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 아마 이거 아마 어려워서 여기 있는 거 아마 풀다 보면 아마 좀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긴 해. 23번.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운 게 아마 23번과 26번 같은 것 같아요. 세타의 공경과 부세타의 공경이 서로 일치한대요. 세타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 라디안, 이거 90도였죠. 2분의 파이 라디안 사이라고 할 때 과연 이 세타가 얼마겠는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림으로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동경은, 그러니까 시계바늘 이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반직선. 알겠죠? 동경은, 다시 한번. 아까 그 맨 처음에 거 기억나요? 시초선 처음 시계바늘, 우리 보통 12시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수학에서는 이쪽을 처음으로 봐요. 각도 될 때는. 그리고 시계바늘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죠? 타임머신 타고. 그렇죠? 거꾸로 돌아간 이 시계바늘, 이걸 우리가 보통 동경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세타의 동경, 세타가 가리키고 있는 시계바늘. 근데 세타가 보다시피 이각이니까 뭐 적당히 어딘가에서 멈췄다고 칩시다. 세타가 이만큼을 칩시다. 이래서 그림을 좀 그래서 이해한다. 이 세타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얘가 그만큼 움직여서 시계가 멈춰서 그 바늘 여기 위치, 여기 그 바늘 위치와 부세타, 이거를 한 번 갔죠? 이런 식으로 8번 더 할 거예요. 총 9번. 그쵸? 9번 가면은 얘가 뺑글뺑글 돌 거예요. 분명히 시계가. 그쵸?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출 거야. 이렇게 다시. 그 멈춘 곳이 아까랑 일치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나요? 9세타는 더 많이 갔을 거고. 그치? 세타는 요만큼만 갔다면 9세타는 더 많이 갔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빨간 거만큼 뺑글뺑글 돌다가 녹색만큼 거꾸로 온다면 시계바늘이 여기서 멈추겠네. 무슨 말인지 가나요? 동경이 빨간색까지 갔다가 아까 녹색 크기만큼 다시 뒤로 가! 해버리면 여기서 멈추지 않겠어? 그치? 그걸 이용해서 뭘 찾는가 우리는? 9세타만큼 갔다가 뒤로 세타만큼 더 가면 여기서 멈췄는데 여기는 0도인가요? 그건 아니죠? 몇 바퀴인가를 돌고 나서 멈춘 곳이기 때문에 360 곱하기 n 더하기 0도인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항이면 무슨 단위? 이렇게 라디안 단위로 쓰고 싶은 거라서 2n파이 360도 곱하기 n인 거죠? 플러스 0라디안 이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이해가요? 이거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라고 쓰고 싶은데 이미 문제가 라디안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고쳐 적어야 서술형 주관식에서 깎일 염려가 없는 거 아니겠어? 그치? 따라서 이걸 풀면요 8세타가 2n파이고요 양변을 8로 나눠버리면 세타라는 값은 8분의 2n 파이 4분의 n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n 값이 뭐였는지 기억나죠? 이 n 값은 정수로서 0, 1, 2, 3, 4, 5, 6, 7, 8, 9, 10 막 대입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여기에 걸치는 게 뭐냐를 찾고 싶은 거죠. 0 넣으면은 0 라디안 안 걸쳐져. 1 넣으면은 4분의 파이 라디안 응 걸쳐지고 2를 넣으면은 4분의 2 파이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 또 여기랑 겹쳐지죠. 만족하는 값은 n이 1일 때 뿐이고요. 그때 세타 값은 4분의 파이 라디안 45도에 해당하겠죠. 이해가죠? 이런 식의 문제가 거기 밑에도 나와 있고 예전에 여러분이 풀었던 그 개념 플러스 유형에도 있을 거고 또한 유형표도 안 풀었지? 유형표도 있을 텐데 그거 다 하고 나서도 불구하고 야,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누는 얘기하지만 저에게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청을. 그러면 제가 프린트를 뽑아주는 것까지 좀 그렇지만 문제를 찾아서 이거 한번 더 추가로 풀어봐라 라든지 필요하면은 저 다른 교재를 내가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줄 수도 있어요. 더 풀어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니들은 이것도 안 하니까 하는 거야 그거를. 이걸 다 하면은 내가 그 다음도 해주겠는데 이거 다 안 하더라 지금. 밀려있잖아. 안 그래? 다 했어? 테스트 봐야지 또. 이번 주에 그 플러스 수업 있는 거 알고 있죠? 금요일날? 네. 2개로 볼 거예요. 26번 3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3세타와 6세타는 X축에 대칭이 된대. 시계바늘이 3세타만큼 간 시계바늘과 6세타만큼 간 시계바늘이 모양이 X축 대칭 모양이 됐대요. 세타는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나오긴 했어. 근데 여러분이 아마 그림 그리거나 생각할 때 좀 힘들 수 있거든.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은 저거는 나중에 답 찾을 때나 쓰고 그림 그릴 때는 그냥 무조건 얘가 무조건 얘가 이거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림은 무조건 얘가 이거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세타가 180도가 큰 거기 때문에 3세타 하면은 540도가 큰 거예요. 그러면 그리기가 힘들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지 말고 야 3세타 여기에서 멈췄다. 물론 실제 3세타가 이만큼 아니겠지만 이렇게 예각처럼 그려도 상관없다 이거죠. 내가 이해하는 데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3세타 바늘이 여기서 멈췄다면은 6세타 바늘은 어디서 멈춘 거야? X축 대칭 자리. 즉 이게 X축이니까 이렇게 멈춘 거 아니겠어? 그치? 자 이렇게 잰 각이 6세타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다시 한번 빨간색 크기만큼이 3세타라면 이 파란색 크기만큼이 6세타인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짝짝꿍을 잘해야 뭔가 아까처럼 식이 하나 나올까? 자, 여기서 중요한 이런 거지. 너희가 이런 수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게 일치일 때는 이런 수식이고 X축 대칭일 때는 또 다른 수식이고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거든? 외우지 말고. 외우고 싶으면 그 개념 플러스 유형에 쫙 정리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림을 잘 그려서 확인하면 될 겁니다. 야, 요거 빨간 거 조각을 여기다 끼면 딱 맞을 것 같지 않냐? 이게 X 대칭하고 된다고 그래. 그치? 그래서 요 빨간 거 크기랑 얘랑 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래쪽이랑 같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잖아. 6세타만큼 일단 가. 그리고 지금 빨간 크기만큼 더 가. 더 가면 바늘이 여기에서 멈춰요. 이해가요? 뭐라고요? 6세타만큼 간 다음에 더 가. 3세타만큼 더 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까는 뺐잖아 지금은. 그치?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야 돼. 근데 지금은 파란 거만큼 갔다가 이 빨간 거만큼 더 채워. 그럼 딱 한 바퀴 나오잖아. 모양이. 한 바퀴가 아니라 실은 여러 바퀴인 거죠 이게.
그래서 쓸 때는 3의 수는 안 되겠네 또 라디안단위니까 360도 곱하기 n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여러분은 2n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 이해 가나요? 따라서 이거 합치면 9세타고요 2n파이이므로 세타는 9분의 2n파이예요. 이해 가죠? 이래 보면서 여러분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정답 찾을 때는 이걸 보고 찾는 거지.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아지도록 n값을 적당히 세팅하시면 돼요. n에다가 0 넣으면 안 돼, 1 넣으면 안 돼, 2 넣으면 안 돼, 3 넣어도 안 돼, 4 넣어도 안 돼. 4 넣으면 9분의 8밖에 안 되거든? 5를 넣어야 9분의 10이 될 거야. 그치?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고? 세타가 9분의 10파이. 가능하죠? 1파이보다 큰 거니까. 6을 넣으면요. 9분의 12파이는 얼마죠? 3분의 4. 3, 4, 3, 4, 11. 이거 작네, 그렇죠? n에다가 6 넣어도 되겠네, 그치? 그러면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약분해서 쓰지 말자. 9분의 6이 12파이. 이해가지? 7 넣으면요. 9분의 14파이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이건 1.5파이 아니야, 1.5파이. 그치? 얘가 1.5로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따지는 거잖아. 9분의 14가 1.5 넘어가겠다, 야. 안 그래? 알아들어보다. 해보단 말이지. 1, 9, 2등 9해 50, 9, 5, 40 넘어가잖아, 그치? 넘어가잖아, 그치? 그럼 넘어가니까 답은 이 두 개만 되겠죠. 따라서 뭐 구하는 거냐면은 세타 크기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답은 얼마? 9분의 22파이가 돼요.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X축 대칭이 나왔고 아까는 일치가 나왔는데 이게 뭐 반대 방향으로 일치도 있고 Y축 대칭도 있고 Y는 X의 대칭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다양합니다. 그거를 다 외우느냐? 나도 다 안 외우는 걸 내가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하면은 반칙이겠지, 그치? 나도 안 외우거든요, 이거? 다들? 나도 나올 때마다 그려서 하지, 이걸 외워서 하지 않아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도 그려서 하세요, 그냥. 근데 그릴 때 요령보다 이거를 또 고지고대로 그리지 마시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취하면 이런 거거든? 동경끼리. 그러니까 동경에 해당하는 각이 있잖아, 그치? 동경끼리라고 하지 말고 동경이 나타내는 각끼리. 뭐라고? 동경이 바늘이 나타내는 각끼리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했을 때 그 각이 되게 특수하게 나온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식을 적당히 만드는 거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가요? 일치는 뺀 게 뭐야? 뭐 X축 대칭은 더한 게 뭐야? 이렇게 외우면은 나중에 헷갈려서 못 풀어요. 차라리 그림을 지금처럼 그려서 이거 두 개만 각을 더해볼까? 라든지 그걸 두 개 빼볼까? 이러면은 그림상 여기서 멈추겠네 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멈춘다는 게 대부분 어디서 멈추느냐면은 이렇게 축에서 멈춥니다. 축에서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서 멈출 거예요. 이거 더하거나 빼면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거지 외우지는 말아라.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26번까지 했고요. 포인트는 더하거나 뺐으면은 지금처럼 뭔가 딱 떨어지는 모양이 나올 거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관련된 두 문제까지만 한다고 했어요, 오늘. 29번 문제. 우리 보통 부채꼴에 쓰는 그 각종 기호도 있었죠? 기억납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R을 쓰고요. 호의 길이는 보통 L을 써요.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 단위는 항상 라디안을 쓰고요. 60번 나오면 고쳐야 됩니다. 이 부채꼴 넓이를 S를 씁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부채꼴의 둘레는 뭐예요? 하면은 2R 더하기 L이죠. 그쵸? 둘레의 길이는 2R 더하기 L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 이해가죠? R 두 개와 L의 합이죠. 그쵸? 둘레라는 것을 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표현합니다. 호의 길이 L, 중심각 세타, 라디안 단위고요. 반지름 R, 넓이가 S일 때 공식이 두 개 쓰던 거 기억나요?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LR 이라는 공식도 있고요.
방금 L이 R 세타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요. 이게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될 거예요. 그쵸? 이해가 무슨 말인지? 요거만 외우시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풀려. 기껏 어려워봐야 산술기가 쓰는 게 끝이에요. 29번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중심각이 3분의 2파이 라디안. 오, 중심각 라디안으로 나왔네. 일단 3분의 2파이 쓰시면 되고요. 그대로. 넓이는 12파이면 S 넓이가 12파이잖아. 이렇게. 그렇지? 이 두 개를 딱딱 쓰고 나서 호의 길이, 즉 L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런 게 되게 쉽죠? 펄을 조르게 된 단순한 게 어차피 공식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적당히 넣고 막 돌리다 보면 답이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넓이 나왔으니까 넓이는 얘 또는 얘가 있어. 그치? 둘 중에 하나 있는데 위에 걸 쓰려고 봤더니 L도 필요하고 R도 필요해. 근데 지금 내가 주어진 조건에는 L도 없고 R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거 쓰는 게 낫겠네. 그치? 다시 한번 부채꼴 넓이가 뭐라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세타가 나와 있어. 3분의 2파이 라디안이라고. 2분의 1 곱하기 얘에다가 R 제곱을 더 곱하는 게 바로 넓이 12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2 약분, 파이도 약분, 3을 곱하면 R 제곱은 36. 아, 반지름 양수니까 R은 6이겠구나. R 찾았죠? 그러면 이제 R을 알아냈으니까 이것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무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아까는 얘밖에 없었어요. 그쵸? 나와 있는 게 세타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R 구했으니까 위에 것도 다 쓸 수 있거든요. 못 찾는 거 쓰면 돼요. L을 구하셔야죠? 아, 여기 써놨구나. L을 구하셨죠? 따라서 L을 구해야 하면은 R 곱하기 세타이므로 R 6에다가 세타 3분의 2파이 곱하면 된다. 답은 얼마 하면은 4파이죠. 지금 이 문제는 단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도 그냥 단위 없이 이렇게 써야 돼요. 센티미터가 쓰는 거 아닙니다. 문제에 S에 뭐 제곱 센티미터 나와 있으면은 L에도 센티미터 써야겠죠. 그때는 R에도 센티미터 쓰는 거고 세타는 쓰는 게 아니에요. 세타는 각이기 때문에 라디안 단위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알겠지? 실제로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단위 하나 안 썼다고 1점을 감점했다 이거야. 반대로 말한다면 너희가 없는 건데 단위 안 왔으면은 그것도 1점 감점에 유의되지 않을까? 그럼 되게 억울하게도, 그렇지? 다 말해놓고도 99점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래서 2등급이 나왔다. 걔가 되게 억울해하더라. 어쩌라고. 그래서 100점이랑 99점은 좀 달라. 그렇지? 100점이랑 99점 둘 다 수학 잘하는 거 같아 보이지만 이 100점이라는 건 진짜 완벽한 이런 느낌이고요. 그렇죠? 99점 뭔가가 좀 아쉬워. 이런 느낌이라서 확실히 달라요. 마지막 끝으로 35번까지만 하고 오늘 많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밀린 것까지 다 끝낼 수 있겠죠? 녹화 중이라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지만 끝낼 수 있겠죠? 35번 문제.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산술기가 등장하는 문제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여기 공식에 좀 더 활용하는 문제죠. 둘레의 길이가 8이래요. 둘레가 8. 이 부채꼴이 있다. 이 넓이의 최대값 S의 최대와 그때의 반지름 이 두 개를 구해서 덧셈하시오라는 문제죠. 그렇죠? 자, 아까 내가 억지로 둘레를 다른 용어 안 쓰고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 풀 때 쓰겠다는 거거든요. 둘레가 2R 더하기 L이니까 이 뜻은 2R 더하기 L 이게 8이라는 뜻이고 S는 여기에 두 개의 공식이 있는데 봐봐. 첫 번째 공식은 R과 L로 만들어졌어. 저것도 보니까 R과 L이네. 첫 번째 공식이 이제 땡기고요. 두 번째 공식은 세타가 등장합니다. 여기 세타가 안 나왔으니까 첫 번째 공식을 쓰나 해도 맞죠? 그렇죠? S가 2분의 1 RL 1 LR 또는 RL 보통은 RL로 나오는데 내가 애들 외우게 하려고 일부러 LI 하고 보통 쓰는데요. 그게 그거죠. 어쨌든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느낌이 오나요? 보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차 함수, 또 하나는 산술기하. 산술기하 쪽이 훨씬 빠르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뭔가를 더했고 이건 뭔가를 곱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저거는 R과 L을 더하고 이거는 R과 L을 곱한단 말이에요. 이게 산술기 아닌가요?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곱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 R과 L을 더했어. 더해서 원래는 남기 2야. 이게 산술평균이니까. 그렇지?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쓰지 보통. 는 루트에서 이 R과 L을 곱했어. 이게 기하평균이거든요. 그렇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기본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포인트는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수가 맞겠죠. 반지름과 코의 길이는 길이니까 양수이겠죠.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긴 해요. 사실은. 자, 요게 일단 산술의 기하평균인데요. 요 자리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2R과 L이니까 더하기 8이야. 응, 이게 분자가 8이야. 이건 4야. 4가 루트 2RL 이상이야. 양면을 제곱하면 16. 이쪽을 루트가 커지고 이 RL. RL이 어때? 8 이하야. 그거를 또 2로 나눠주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걸 나누기 2 하면 2분의 1 RL이 4 이하고 이게 우리가 말한 S이므로 S는 4 이하야. 그게 무슨 뜻이야? 최대로 커지면 4까지는 가능해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되는 거고 그럼 언제 이 등호 4가 언제 되느냐라고 하는 산술기하의 등호 조건 이 등호가 언제 되는 거였냐면은 얘랑이 같을 때였죠. 근데 합쳐서 8 나오니까 같은 숫자 둘 다 4일 때인가 봐요. 그러면 L은 4일 거고 R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4고 그때 반지름 2니까 더하면 6이다 라고 푸는 방식으로 푸는 게 산술기하로 푸는 방법 조금 더 빠른 방법이고 이게 싫은 친구들은 L이라고 하는 게 뭐야 하면은 8 빼기 2R일 거 아니야. 그치? 요 식에서 L이 뭐야 라고 하면은 8 빼기 2R일 거 아니야. 그러면 넓이에다가 그냥 대입하는 거죠. S라고 하는 게 2분의 1 에라이 진짜 안 해왔어 에라이. 그래서 L자리에 8 빼기 2R을 대입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그치? L자리가 8 빼기 2R이니까 L자리에 써주시면 요거 앞에 거만 분배하면은 요거 이제 4 빼기 R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곱하기 R이므로 이게 보다시피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4R이라고 하는 R에 대한 2차 함수꼴 위로 물어가는 편이야. 따라서 축자리에서 최대값이 나오겠네. 축은 어떻게 구한다고? 두 수의 합이, 두 분의 합이 4이므로 나누기 한 2. 그치? 2를 대입하면 최대값 나오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 4 플러스 4, 2, 8. 4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R이 2일 때 S의 맥시멈 값은 4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반지름 2일 때 최대값 4를 똑같이 확인할 수도 있죠. 2차 함수가 편하시면 2차 함수로 하시고요. 2차 함수 뭐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 구하기 귀찮으면 산술기하 때려도 됩니다. 둘 다 풀이로서 가치가 있는 풀이니까요. 둘 다 좀 더 좋고요. 알겠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눌 겁니다.